자, 안녕하십니까. 뉴스 장터지기 정재학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정신 위원장 모시고 시정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대전의 안녕하세요. 대전 충청권의 최고 과찬 언론인 유호진 대표님 뵙겠습니다. 자, 저번에 네. 비고시 고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대전시가 비고시가 뭐 99% 이상 되지 않아요? 99% 너무 많고 아니, 87, 75. 아니죠. 뭐 아니, 2,100명 중에서 40명이 비고시율이 비고시 99%에 가깝죠. 비고시가 2,100명에 40명이. 나는 지금 근데 비고시 중에 국장 얘기했는데 아니지. 그래서 비고시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 입장을 대변해 줬다고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어때요? 뭐 그렇죠. 그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속 뛴 얘기를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당연히 제가 이제 비고시 출신이니까 뭐 비고시 출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속 시원하게 해줬다. 야, 그런데 너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너 찍히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뭐 은퇴했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근데 논리가 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변동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대전시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중앙정부하고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봐서는 아마 문제 제기는 아주 적절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이 허태정 시장 체제의 앞으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실 빨리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후년쯤 가면 정말로 꽉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다수 약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특권 고시 이런 부분이 옛날에 저 그날도 지적을 했지만은 행정이 발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개발 도상 상태에서는. 예, 그렇지. 근데 지금은 행정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날도 얘기했지만은 9급도 고시고 5급도 고시고 맞아. 다 네. 나름대로 다 대학 나온 분들이고 그런데 물론 뭐 성적의 격차는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날카로운 지적이었고 자, 많은 좋은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9급으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공무원 그때만 해도 공무원 들어올 때 되게 쉬웠거든요.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공무원 9급으로 들어오는 거나 솔직하네. 쉽다고 그러는 거니까. 다 고시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거짓말을 못해. 다 고시 쉬웠으니까 들어온 거야. 고실신이요. 지금은 9급이나 고시야, 7급이나 뭐 5급이나. 5급이나 다 고시입니다. 시골에 가봐.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럼. 맞아.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어디고 일류대학교 안 나온 사람 그럼. 어디 시골에 공무원 되면은 프레카드 걸린다니까. 맞아. 경찰관도 걸리고. 그럼. 어쨌든 오늘의 뭐 주제는 뭐예요? 이번에는 네. 지난번에도 최초였었는데 어. 우리 전국 최초를 이루어낸 원천동 원천동 하수처리 하수주말처리장 예.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방향성이 확장이 됐다. 이건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또 칭찬하지 않으면 아니 근데 이 자료를 대충 검토해봤는데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했더라고.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전국에 25년 된 노후 그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25개나 된대요. 다들 꿍꿍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 정부가 받아주질 않는 거야. 말하자면 대전시가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를. 그래서 이전해라. 까지 나온 거죠 이게. 맞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2009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전이 발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전의 제일 끄트머리 하부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어요. 옛날 원천도. 도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전 중심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불편한 악취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집단면이 생겼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부에서 하수물이 나오는 거는 거꾸로 상류로 펌핑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현실적으로 이런 그렇지. 것들이 아 있었고 그렇구나. 그럼 시점 예. 지점이 지점이 예, 지점이. 도시가 그 밖에까지 확장이. 나 그건 또 몰랐네. 거기까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요 시설도 이제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됐고. 물론 최근에 다 설치한 것도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이 세 가지가 그 합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옮기긴 옮겨야 되는구만. 예, 그동안에 사실상 저것 때문에 항상 돈이지 뭐. 항상 이러면 쩔 때문에 그럼 돈이 문제지. 이게 돈이 왼수라 어. 그거를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도 하고 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썼지만 이 방법. 돈이 없어가지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6년 2월 이제 민자 투자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민자 투자 방식에 대한 이제 2016년 권선택 시장님 시절에 예. 예. 그러니까 권선택 시장 취임하시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네요. 완전히 예. 이제 전성기 시절에 이제 2014년 하신 거죠. 했으니까 예. 그때 이제 민자가 누가 제안을 한 거구만요. 예, 그죠? 예. 그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예. 이렇게 뭐 우리가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화건설에서 2006년도에 이제 16년도. 2016년도 예, 예. 2월달에 해가지고 음흠. 이 사업을 결정받으려면 예.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KDI라고 있습니다. KDI? 예. 여기에서 인정해 줘야만이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적정하냐, 음. 적정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뭐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도 뭐 지난번에 트램 그리고 뭐 타당성 나올 때 검토를 이렇게 해야지. 가당성 조사하고 아. 뭐 비시 분석하고 이렇게 이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몇백억 이상짜리면은 무조건 KDR을 해야지. 통과해야 되는 거구만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게 하나의 절차이고 관례입니다.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음. 근데 그것이 이제 답부 상태에 사실상 있었습니다. 2016년 2월이었었는데 넣었는데 KDR 갖고 쭈물럭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거이라도 할 거 많다.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잘 아니 돈 해야지 맨날 민투만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할 거냐 등등 이런 것들로 답부 상태가 돼 있었는데 2018년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서태정 시장 들어온 이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직전에 이제 물꼬를 터서 예. 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는 옛날에 또 유성- 유성구청장도 예.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유성구청장님을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민원이 시작된 것부터 그렇지. 그 원하고 있는 예, 것까지 다 알고 그렇죠. 있네. 지지부진하게 흘러간 것까지 아. 이제 아마 그 구력이 거기에서 있었고 예, 그래.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저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예. 들어오시자마자 18년 7월 19일 KDR 방문하셨네. 직접 이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이게 2018년 7월 1일 날 취임했는데 19일 만에 9일 아, 만에 대단하네. KDR 방문하고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전에 10일 날은 이제 뭐야 특구 진흥 그래 8월 10일 날 특구진흥 특구 진흥 이사장하고 또 면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8월, 8월 17일 날은 국무총리까지 국무총리까지 찾아가서 또 현안 건의하고. 사업 건의하고 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건의를 그러니까 10일부터 취임하자마자 10일째부터 19일 날까지 세 번을 그 관계 그 기관을 가서 역점을 뒀구나. 만나합니다. 그러네. 예. 이러한 거가 역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뭐 공공기관 이전해라 이렇게 좀 따와라 뭐 이렇게 하면은 밑에 사람들한테 혼련 내키지 가봐라. 실질적으로 자기들 안 가? 가보지도 않고 여비나 좀 줬었으면 여비도 안 주고 출장비 가지고 그냥 떼우고 그랬는데 자기가 노력했는데 또 안 돼 봐. 그것도 그러네. 그랬던 대단한 이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죠. 예. 근데 여기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도 2019년 1월 달에 와서 기재부 갔다 오고 예, 1월 20일 날 시도지사 협의회 가서 또 건의하고 예. 그 24일 날은 대통령 만나서 대전 방문해 갖고 또 현안 건의하고 민주당 당정 간담회 가서 얘기하고 국무총리 만나서 또 또 얘기하고 하고.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현안에서 또 얘기하고 고생했네 진짜. 한국개발연구원 KDI 가서 또 갔어. 하고
기획재정부를 또 5월달에 또 가고 이거는 바로 직전에 이제 아, 그래서 그냥- 언제 결정됐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6월 5일 날. 6월 5일 날. 예. 맞아. 2019년 6월 5일 날. 야, 아니야? 아, 요건 협의 갔다 오고 6월 5일 날 맞네 여기. 날짜는 없고 완료됐네. 6월달에 아무튼 확정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집중 투하를 했고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 다시 그냥 짜자자자 3월달부터 쫙 그냥 거기 12번 왔다 갔다 했네. 그 하수처리 정말 가보세요. 냄새 엄청나. 전민동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집값도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대목에서 우리 허태정 시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박수. 아 고생했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시장님한테 박수 치니까는 얘들 너무 아부한다 이래더라고. 또 그래? 그런 박수 점도 치지 있어. 마. 내가 아니, 저런 아니 것도 박수 치는 박수 건 잘하고. 응. 아이 응. 봐봐요 5번 까고 어. 뭐 2번 칭찬했는데 아니 깔려고 깔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근데 진짜 몰랐네. 내가 보기에는 어? 이 업무를 쭉 추진해 오신 게 이제 손철은 국장 네. 아 예, 실무자들. 그리고 응. 밑에 이제 과장님이 보니까 박정규 박정규 과장이네. 과장, 예. 과장님이고 팀장이 최종수 팀장 그리고 담당자. 최필묵 주무관. 예. 아. 사실은 요 최필묵 주무관, 최종수 팀장, 박정규 회장 요 사람들이 뺑이 트는 게 똑같은 거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할때 요더 했겠지 여기는. 밑에 뭐 이렇게 자리를 등등 그렇지. 밑바닥 깔으려고 이 손철웅 국장은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진짜. 아주- 자기 후배라고. 아니야 후배는 아니고 여기는 직접 이제 네. 나오기 전에 모셨는데 진짜 고시 출신이지만 뭐 씩씩해. 지난주에 내가 고시를 좀 하긴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좋고 그럼 친화력도 있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이분 빼놓고 또 이동환 뭐 본부장님도 제가 존경하지만 그거 빼놓으면 또 다 섭섭하다 그래. 근데 또 얘기 나온 김에 이 박정규 과장하고 최종수 팀장 이분 고시 출신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지금 서기관이고 사무관인데 예. 이런 분들을 승진을 좀 발탁 인사를 해줘야 돼. 맞습니다. 아, 솔직한 그래서 얘기다. 비율을 좀 맞추면 그럼 되겠구나. 그럼 비율 맞추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이런 사람 할 때 내가 엊그제 우리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손혜석 예. 아니 그 뭐요 공공정 뭐요 재활병원 만드는데 어린이 자기가 뺑이 들어갖고 100억씩 가져온 사람이네. 닉슨. 그런 사람을 승진 안 시키니까 열 확 받아갖고 지금 보건직대 그냥 허시장 확 돌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만난 뉴스 보니까 뭐 다음 선거에 선거를 다음 포기했다 이거. 선거 어려워지는 거라는 얘기요. 그건 아니지. 그런 사람들 땡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야 저번 엊그제 그 우리 토크를 통해서 비고시 비율을 좀 높이긴 해야 되겠어. 이거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이전하는 비용 이제 이전 지금 이제 적정하다라고 KDI에서 판결한 거가 지금 이제 한 8,400억 정도 됩니다. 8,400억. 아, 총 비용이 네. 땅 매입하고 아니 뭐 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설해서 예. 아. 그쪽 지역에 옮기는데 새로 만드는 게 8,400 정도 들어가는 가지에서. 거죠. 아. 근데 대도시에서 8,400이 어디 나와? 어디 그땅 팔긴 팔아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이 땅 팔아서 빚 갚아야지. 이 땅 팔아서 빚을 갚아도 되고 그렇지. 예를 들면은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은 재정 여건이 좋으면은 좋으면 다른 걸로 그 땅에다 활용을 공원 해도 짓고 뭐 나무만 심어놔도 되고. 그 정도로 뭐 넉넉하면 좋지. 넉넉하면은. 전민동 사람들 뭐 그러면 왔다지 이거 많이 뭐. 그럼 왔다지. 왔다지 뭐. 그래서 일단 여기가 빠져나가면 이 지역은 획기적으로 이제 또 좋아지는 거죠. 엄청난 공간이 엄청난 되죠. 공간. 여기가 사실은. 오늘은 정말 허태정 시장님이 큰일 하셨네.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게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을 전국 25개 중에서 최초로 아 이렇게 어? 잘 하시는 분이요. 최초로? 맨날 씹어 어. 근데 잘 내가 왜 하시는 뭐 분이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해왔다는 거는 말하자면 다른 시도도 이제 우리 대전을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아까도 박수를 쳤지만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전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 서정신 위원장님이 칭찬 모드로 오늘 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거는 수- 진짜 맞아요. 대단한 겁니다. 한마디 왜냐하면 하세요. 대전시가 그동안에 공무사업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린이 재활병원도 전국에 최초
요것도 다른 지역에 이제 이 전국의 하수도 처리 시설이 25년 노후된 거가 25개의 시설입니다. 맞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대전시에서 했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거죠. 오, 대단한 일을 했네. 아이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